안녕하세요. 히든잼스 TV입니다. 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아마 이 책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새로 표지를 리뉴얼해서 재출간했네요. 그런데 이 책은 예전부터 많이 알려져 있는 고전이긴 하지만 여전히 저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이라는 이 제목의 책은 조엘 그린블라트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조엘 그린블라트라는 분은 누구냐? 이 조엘 그린블라트는 고담 캐피털이라는 회사의 설립자면서 동시에 컬럼비아 대학의 경영대학원 외래 교수로 있는 분입니다. 컬럼비아 대학이 중요한 이유는요, 벤저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 등 가치투자 대가들이 투자에 대한 토론을 하고 투자에 대해서 배웠던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분은 1957년생으로 현존하는 가치투자자들 중에서 젊은 편에 속합니다. 워렌 버핏이 1930년생이니까요. 1957년생이면 한참 아들뻘 정도 되겠네요. 이분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본인의 투자 방법을 통해 20년간 연 4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분은 본인이 투자했던 방법을 이 책을 통해서 다른 분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따라하기 쉽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식시장을 이기는 책의 요약을 보면 주식시장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마법 공식이라는 전략을 활용하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법 공식이란 무엇이냐? 마법 공식이란 평균 이상의 기업들을 평균 이하의 가격으로 매수하여 장기 투자하는 전략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평균 이상의 기업이란 무엇이냐가 중요할 텐데요. 그 평균 이상의 기업이라는 정의를 이 책에서는 ROE, 즉 자본 대비 수익률이 높은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회사가 평균적으로 다른 회사들보다 좀 더 우수한 회사이려면 주주들의 자본인 에쿼티, 즉 자본 대비 이익률이 일반 기업들의 평균보다 훨씬 높은 곳이어야 될 텐데 여기서는 그 ROE가 높은 순서대로 정렬을 해서 좋은 기업을 뽑아내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ROE를 감안하여 기업을 선택할 때 ROE의 기준점은 한 10 정도는 넘어야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일종의 이자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내 자본을 누군가에게 투자해서 기대할 수 있는 이자율이 현재 은행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무위험 수익률 등등을 감안하여 최소 몇 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투자를 할 만하다 라고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10% 이상의 ROE를 선호하고 특히 이제 이 책에서는 ROE가 높을수록 좋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평균 이하의 가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평균 이하의 가격은 PER을 확인함으로써 골라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PER이라는 것은 이 회사가 한 해 벌어들이는 순이익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값인데요. PER이 낮다라는 것은 주로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하여 시가총액이 낮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PER이 낮은 기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단순히 보자면
지금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싸게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법 공식에서는 이 평균 이상의 기업, 즉 ROE가 높은 기업 순으로 전체 기업을 정렬하고 등수를 매깁니다. 1등부터 한 우리나라 상장사 기준으로는 약 한 2,000 몇백 등까지 순위를 매기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평균 이하의 가격, 즉 PER이 낮은 순으로 1위부터 등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각각의 등수를 더해서 최종 등수를 만들어내는데요. 예를 들자면 ROE로는 10등, PER로는 1등인 회사라면 11등이 되는 거죠. 10 더하기 1 해서. 이렇게 해서 나온 등수를 기반으로 순위 1위부터 20위 혹은 자신의 전략에 따라 1위부터 30위까지를 매수해서 1년간 보유하고 1년 뒤 같은 날짜에 다시 이 조건으로 기업을 정렬해서 선택하고 리밸런싱하는 이런 과정을 매해 반복하면 시장을 이길 뿐 아니라 30년 이상 지속하면 큰 자산을 모을 수 있다라는 게 이분의 주장입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쓴 이유가 있을 텐데요. 본인의 중요한 비밀과 같은 투자 방법을 왜 일반인들한테 공개하게 됐는지. 이분의 바람은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실용성이 큰 그런 투자 안내서를 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전략이 외부에 공개가 된다고 하면 그 전략의 가치가 감소될 수 있는데요. 효과가 없어질 수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주장하죠. 이 공식이 만약에 매수 즉시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다시 말하면 이 공식을 통해 선발된 종목을 오늘 매수하면 바로 이번 달 혹은 다음 달에 수익률이 좋아지는 그런 정말 마법과 같은 공식이라면, 혹은 매년 리밸런싱을 할 텐데 매년 예외 없이 시장을 이기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모두가 이 공식을 따를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공식은 그렇게 탁월하진 않아서 매년 시장을 이기는 것은 아닐 테고요. 몇십 년간 이 전략을 유지했을 때 결국 시장을 이긴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따라해 보다가 결국은 따라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 전략이 외부에 공개됨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으로 의미 있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리고 이 공식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일 텐데 어떤 전략을 꾸준하게 1년 또 5년, 10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전략을 꾸준하게 진행해 보는 것이 내 투자를 완성시키는 좋은 방법이고요. 이분은 이 책에서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법 공식을 적용했을 때의 실제 결과를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책에 기재된 내용이고요. 1988년부터 2009년까지 마법 공식으로 투자한 결과와 S&P 500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각각 비교해 보면요. 마법 공식이 S&P 500 지수를 약 14.3%, 그러니까 연평균 수익률로 따져봤을 때 약 14.3% 정도 더 이기는 셈이고요. 이게 연에 한 10% 정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생각하겠지만 10%씩 누적적으로 평균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한 20여 년간 투자를 했을 때의 전체 결과가 아주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 공식의 또 중요한 점은 14.3%만큼 더 평균 이익을 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해에서 주식시장이 오를 때에는 좀 더 많이 오르고 주식시장이 내릴 때에는
상대적으로 덜 내리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다는 거죠. 이 표에서 보면 맨 오른쪽에 넷 리턴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시장 대비해서 몇 프로를 초과해서 수익을 냈는지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때, 예를 들면 2002년 같은 경우를 보면 시장은 마이너스 22% 하락했죠. 근데 마법 공식으로 투자했던 경우에는 마이너스 4% 정도의 하락으로 마감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해에 보면 S&P 500은 28.7% 상승했는데 마법 공식으로는 79.9%를 상승을 해서 하락할 땐 덜 하락하고 상승할 땐 더 많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법 공식은 왜 이렇게 시장을 이기는가 라고 한 질문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에도 많이 배울 수 있는 부분인데, 이익이 주가에 수렴한다? 즉 이익이 오르는 회사는 결국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평범한 진리, 이거를 깨닫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걸 많은 사례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데, 이 마법 공식 또한 이익 창출 능력이 우수한 회사를 저가에 매수한다 라고 하는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철학을 일반인이 가장 손쉽게 적용 가능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마법 공식을 이용하여 투자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을 2021년 6월 7일 월요일이라고 생각해보죠. 이때 평균 이상으로 좋은 기업, 즉 ROE가 높은 순으로 정렬하여 전체 기업의 순위를 매깁니다. 그리고 또 한 줄은 PER이 낮은 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매기죠. 이게 1과 2의 순위를 더해서 최종 순위를 매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ROE가 10등인 기업, 동시에 PER로는 1등인 기업이 결국 11위라는 등수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정렬한 기업 순위 1위부터 20위까지를 자신의 자산을 균등 배분하여 매수한다. 20개 종목이라면 5%씩 매수하는 거죠. 이렇게 매수한 종목을 1년 뒤인 2022년 6월 6일 월요일날 그때의 새롭게 선정된 종목, 즉 1회부터 4까지의 과정을 반복해서 선정된 종목으로 교체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책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이 방법으로 투자를 했을 때 매년 항상 시장보다 수익이 높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이 방법을 따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해에는 시장보다 못한 경우도 있고요. 시장은 플러스인데 이 방식으로 선정된 종목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간의 백테스트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는 이 전략을 3년 이상 지속한다면, 3년 이상 지속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텐데, 1년씩 리밸런싱 하는 방법으로 3년간 지속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선정된 기업을 3년간 보유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든 3년 이상 꾸준히 이 규칙을 이어가면 시장을 100% 이겼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법 공식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을 텐데요. ROE가 높은 기업, PER이 낮은 기업을 등수대로 선정하는 이런 로직은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 혹은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거나 혹은 일정 비용을 받고 제공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선정된 기업을 내가 실제 매수해서 보유한다는 거, 이건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법 공식을 완성시키는 키워드는 바로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인내심입니다. 백테스트 결과 한두 해 정도는 시장 수익률을 하회할 수 있지만
전체 투자 기간으로 보면 결국 시장을 이겼다. 이 책에서는 17년간을 추적했는데 결국 이길 수 있다라는 데이터를 보여줬고요. 특히 3년 보유 전략. 이 책에서 거론한 3년 보유 전략은 포트 리밸런싱 주기를 3년간 가져가는 경우, 선정된 기업을 매수 후 보유하고 3년 있다가 다시 매매하는 전략을 택했을 때에는 모든 경우에서 플러스 수익을 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없이 3년간 보유했더니 일단 플러스였다. 그런데 그것이 시장 수익률보다 더 좋아야 될 텐데 시장 평균 역시 능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책,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 조엘 그린블라트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저에게 단순 명료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공식을 쓰지 않더라도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을 선택할 때 좋은 기업을 싸게 산다 라는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책에서는 그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것이 결국 그 백테스트를 통해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분은 본인의 그 투자 펀드에서 본인의 마법 공식을 활용하여 연 40% 정도의 수익을 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책을 보고 따라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물론 장기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마법 공식을 활용하여 본인의 투자 방법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일 것 같고요. 또한 그 ROE가 높고 PER이 낮은, 즉 수익력은 좋은데 현재 시장에서 싸게 거래되고 있는 기업을 선택하여 포트에 편입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투자를 지속해 나가는 것도, 그렇게 편입된 종목을 최소 1년, 2년, 3년 정도는 보유하고 꾸준히 지켜보는 것, 이런 방법을 쓴다면 좀 더 나은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